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죠. 뭐 대부분이 맞췄을 텐데 매매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다음날 멸실됐다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에요. 근데 이걸 틀리시는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1번이 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지나쳐서 5번을 보는 거죠. 5번. 총을 겨누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계약.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인 거다. 이러면 틀리는 거거든요. 아니다. 왜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그때는 아예 뭐죠? 무효죠. 총을 겨누고 있다면 이건 명백히 뭐예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5번도 뭐예요? 무효고 답은 뭐죠?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2번 민법 103조의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아마 대부분 맞았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억,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 니은번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디귿번, 뇌물을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 이건 우리가 뭐죠? 비자금, 범죄자금의 은닉이죠. 비자금, 범죄자금의 은닉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라고요? 전두환 씨. 최근에 누구죠? 최순실 씨. 나 재산 한 푼도 없다. 뒤져봐라 이놈들아. 그죠? 이게 뭐죠? 정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법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해외 연수 후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유. 아무 문제 없죠. 이것이 만약에 평생 동안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반사회적이 되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2번이 답이고요. 이 문제는 올해 2017년도 변리사 시험 문제.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늦지는 않고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입니다.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많이 틀리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착각인 건데 1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럼 중요 부분이 뭐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중요 부분이 뭐냐?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했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런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세에 대한 세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뭐가 부과됐다면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죠?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죠. 2번은 뭐죠? 중과실의 개념인 거죠. 2번. 중과실이 뭐냐? 착오자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해요? 현저히 결여했다면 이게 뭐죠? 중대한 과실이고 따라서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인 거죠. 4번은 일부에 관한 취소죠. 일부 취소의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하는 겁니다. 다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 가분적이고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이죠. 자,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뭘 깔고 있는 거냐면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를 깔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가 예외예요. 그래서 표시됐다는 등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뭐죠? 유발됐다는 등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번 지문처럼 아무런 이유 것도 없이 그냥 동계 착오는 중요 부분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계속 지금 동계착오라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뭐 드렸어요? 표시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드렸습니까?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가 돼요? 유발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오늘은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동계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잊지 마시기 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5번이죠. 4번이죠.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이런 얘기죠. A와 B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A가 B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C가 A에게 뭘 쳤죠? 사기를 쳤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뭐 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하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속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다시 말하면 B가 또다시 D에게 팔아먹고 D에게 뭘 해줬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이렇게 나와있죠. 게임 끝난 거예요. D는 뭐라고 나와있죠? 선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D 입장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든 안 하든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D는 항상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이미 D는 뭐이기 때문에 선이니까요. 그럼 답은 뭐예요? 1번인 거죠.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이므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죠. 이것도 결국 뭐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전문거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볼 필요가 없는 거냐면 이런 문제들은 답이 1번이면 밑에 거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가. 왜? 또 따지시니까. 따지시면서 뭐 또 헷갈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걸 답을 찍게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뭐죠? 1번이 답이라 생각하시면 가감하게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 근데 보자고요. 2번. A는 B와 체결한 매매 계약을 B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3번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D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D는 선이기 때문에 이미 유효하게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공신력 있고 없고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4번 A와 B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므로 D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D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이어야 되는 거죠. 5번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의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에 비로소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도 X예요.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여기서 5번 질문에서 갑자기 해제를 떠오르시는 분이 생기는데 자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이 있어요. 해제는 해제 전과 후가 달라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어야 보호가 돼요. 근데 취소는 어차피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 전과 후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전이든 후든 선이라면 유의하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답은 뭐죠? 4번이죠. 왜냐하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을 뭐한 때요? 발신한 때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약을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을 뭐한 때요? 발신했을 때. 따라서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거는 대화자는 신경 써야 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자꾸 뭐예요? 대화자는 도달주의, 격지자 찢어 발기지 마세요. 계약은 항상 언제? 발신한 때 성립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상하게 막 헷갈리게 기억하지 마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들 1번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다면 이미 효과가 생겼죠. 따라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니까 요지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1번 질문은 X고요. 2번 의사표시가 미성년자에게 도달됐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수령 무능력자니까 도달되지 않죠. 다음은 예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된다. 두 번째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으면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수령자는 도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없다로 돼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미성년자에게 도달한 경우 미성년자인 수령자는 도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네, 답이 두 개네. 2번도 답이네. 제가 이걸 왜 바꿨지? 어제 푸드테스트 분명히 없다로 되어 있었는데 왜 있다로 바뀌었지? 예. 아니죠. 그걸 왜 그런 걸 자꾸 생각해요? 발신주의잖아요. 그죠?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인 거고, 계약이 성립 시기는 일단 뭐죠? 승낙을 뭐예요? 발신한 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에 도달됐다, 부도락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떻든 계약이 성립되면 항상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발신한 때 성립하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이고, 이번이 잘못됐네. 짜증나는데요. 2번도 답입니다. 그죠? 있다. 3번 표의자가 발신 후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추인하여 의사표력이 발생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행위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민법상 신문지에다 하는 건 없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일간신문, 이딴신 나오면 그냥 읽어볼 필요 없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 잘못되는 바람에 답은 뭐죠? 2번과 뭐죠? 4번 두 개가 답이네요. 참. 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번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결국 요게 이런 문제죠. 매도에 관한 뭐가 있습니까? 수권이 존재해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죠?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줄 수 있죠? 연기해 줄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임의대리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뭐 해줄 수 없죠? 면제해 줄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라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4번부터 보면 3번을 떼어놓으면 죠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 을이 갑의 대리임을 병이 어떻게요? 알았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있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보시면 병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요. 왜 청구하는 거죠? 대리인한테 샀으니까 이전 등기 달라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요? 병이 입증해야 되겠죠. 따라서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병이 진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죠? 유권 대리다. 이게 키포인트죠. 대리권도 없으면 남의 땅을 팔아먹었다. 그럼 무권 대리인 거고요. 대리권이 있긴 한데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팔아먹긴 했는데 돈 갖고 도망갔으면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무효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판례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하고 있는 거죠? 유추 적용을 해서 무효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무효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5번 해가지고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을은 무권 대리가 된다는 지문은 X입니다.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죠? 유권 대리인데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 기준을 먹어요? 유추 적용해서 확정적으로 뭐예요? 무효가 될 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복대리와 관련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7번은 별표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복대리가 관한 전부의 종합적인 문제인데 일단 1번 임의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과실 책임을 집니다. 2번부터 볼게요. 2번. A가 B의 임의대리인인 경우 A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모든 책임이라는 말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실 책임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1번이죠. 본인이 뭐한 경우죠? 지명한 경우죠. 그때는 부적이바단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므로 1번. A가 B의 임의대리인 경우 A는 B의 승낙을 받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B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A는 그 부적임 혹은 불성실을 알고 B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혜택한 때 아니면 책임이 없다.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법정 대리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A는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말은 뭐죠? 무과실 책임이란 뜻입니다. 4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받은 게 있으면 본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 이게 판례입니다. 꼭 본인에게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복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건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인도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인도 의무는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이건 뭐죠? 판례입니다. 마지막 5번. 이걸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따라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복대리에 관한 판례까지 해가지고 모든 지문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꼭 확실하게 5개 지문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8번이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의리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의리 본인이죠. 갑이 뭐죠? 무권 대리인이고 을과 갑이 뒤바뀌어 있으면 뭐 하자고요? 매모를 좀 하자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부러 또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을 뒤바꿔서 또 내본 거예요. 그죠? 매모 다 하셨죠? 그죠?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안 내는 겁니다. 그죠? 꼭 하시고 일단 내용은 저번 주 연장입니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건은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 필요해요? 행위 능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고의 과실이 필요 없어서 뭐죠? 무과실 책임이다. 이거 했고 오늘은 질문을 뭘 넣었어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넣었거든요. 따라서 몇 번부터 볼 거냐면 5번이죠.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 대리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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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썼던 거 똑같이 또 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오면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X죠. 대무권 대리인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이것도 저번 주에 했어요. 자, 일단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누구한테요?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이거 저번 주에 똑같이 그랬죠?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누구한테요? 갑에게 추인하였다면 는데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에 철을 해오면 을은 갑에게 추인했음을 이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검토하고 확실하게 뭐예요?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다 아시는 거죠?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료 확답을 최고했어요. 최고했는데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확정이 되죠? 거절된 것으로 확정이 되죠. 따라서 을이 그 기간 내에 추인의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되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됐죠?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해 추인하는 경우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일부에 대한 추인도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나 병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기본이죠. 갑과 을은 A, B 두 개의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 했으나 A 토지 매매가 어떤 사정으로 무효가 됐어요. 이런 얘기했죠. 지금 A 땅도 샀고 B 땅도 샀는데 A 토지가 무효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거죠. 그죠? 일부가 무효면 뭐가 원칙이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5번 원칙적으로 B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도 무효다. 이게 답인 거죠. 2번은 X죠? 언제나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겁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X고 뭐만 답이 되는 거죠? 5번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뭐냐면 뭘 물어보지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죠? 다시 말하면 알면 쉽습니다. 그죠? 10번이죠. 민법상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조건에 관한 입증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첫째,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은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따지지 않고 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이 계약이 조건부 권리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요. 근데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죠. 왜요?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로 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조건에 관한 입증 부분은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어떤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가 입증하냐면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불능 조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정무 불해조에서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건 가능해요. 그 말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 결국은 뭐란 얘기죠? 임의 규정이란 얘기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죠. 따라서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11번이죠. 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라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시고요. 저번주에 했죠.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 뭐죠? 소재기시. 두 가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기억.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재기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자, 이런 문제죠. 취득시효하려면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죠?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것을 매일매일 입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점유를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 양 시점만 입증한다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뭐죠?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시작한 사람이 갑이고 현재는 뭐죠? 을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중간에 점유의 계속은 뭐죠? 추정된다는 사실은 뭐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번 보시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승계가 이루어지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주장하면 뭐가요? 하자가 승계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타주 점유고 을이 자주 점유라면 을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고 합산해서 주장하면 뭐죠? 타점입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갑의 하자가 뭐 되지 않아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니을번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죠? 확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무과실이 있기 때문에 리을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네요. 따라서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수업할 때도 물권 청구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기억할 건 많지 않다 그랬죠. 주체는 물권자예요. 두 번째, 상대방. 오늘 문제는 뭐죠? 상대방을 향한 문제죠. 상대방은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점유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이 점유자라면 직접 점유라고 있든 간접 점유라고 있든 따지질 않는데 유의하실 것은 그 물권적 충구권의 내용이 만약에 건물 철거 청구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해야 되고 직접 점유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이 을의 토지의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러면 갑은 누구죠? 간접 점유자고 병은 누구죠? 직접 점유자죠? 그럼 이런 얘기인가요? 을의 토지의 건물을 갑이 뭐예요? 신축을 했고요. 병에게 뭘 했다고요?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을의 청구권의 내용이 뭐겠어요? 건물 철거 청구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간접점유자인 갑, 임대인에게 해야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2번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하고 있어요. 선이죠. 또 거기다가 갑은 을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을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든 악이든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이 1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3번 우리 물건을 점유를 내용을 하는 제한 물건 가령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갑은 소유자일지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4번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뭐예요?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5번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갑의 부동산을 병에 양도했어요. 그럼 현재 요 을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갑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누구한테요? 갑은 병에 대해서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양도했습니다. 누가 점유자예요? 병.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13번은 등기 추정료에 관한 문제 또 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비슷한 문제를 뭐 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은 그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시험에 나온 문제보다 조금 어려워요. 길이도 조금 비슷하거나 좀 긴데 그래도 점수는 뭐죠? 오르셔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뭐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민법은 나올 만한 분야가 뭐죠? 뻔한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는 게 문제인 거죠. 일단 등기 추정력입니다. 자, 등기를 하고 있으면 뭐가 추정이 되나요?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죠. 근데 이러한 추정이 있으면 결국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입증은 제3자에게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 권리자에게 입증할 필요도 없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번 주에 했죠? 추정이 뭐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가 있죠. 저번 주에 말로 했더니 다 틀리시더라고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세 번째가 저번 주에 답했죠?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그거거든요. 따라서 2번 허무인으로부터 누구한테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전 등기를 이전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그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추정은 깨어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것이니까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됐어요. 반증이 있는 거죠. 반대의 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추정이 뭐예요? 깨지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럼 말소가 무효죠. 그 사람의 등기는 말소가 안 된 거죠. 그 사람이 여전히 뭐죠? 물권자인 거죠.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맞는 겁니다. 왜요? 말소가 뭐죠? 무효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14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1번 실체관계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등기 청구권 형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모두 다원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 학설들이 굉장히 심한 분야인데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 있는 거죠. 일률적으로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이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 그게 아니잖아요. 발생 원인에 따라서 똑같은 등기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다는 말은 요 2번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형식주의 뭐라고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럼 등기 안 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일 테니까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으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이는 소멸시효 걸린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등기 청구권이 뭐냐 하면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보존 등기는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그죠? 맨 처음으로 지가 진 거잖아요. 따라서 등기 청구권 자체가 A사항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으므로 등기 청구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는지 맞아.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X에. 등기 의무자도 등기 받아가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죠.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안 해가요. 좋은가요?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이전 등기 안 해가면 맨날 뭐만 내요? 세금만 내거든요. 또 팔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 의무자인 저도 사간 사람한테 빨리 등기 받아가라는 의미에서 등기 인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다음 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죠. 2번 점유가 승계가 이루어지면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에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인정이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에서 을로 점유가 넘어온 이유가 상속이라면 그때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하고요. 합산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타줘야 돼요.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악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가 악이 점유인 경우 자기의 점유가 선이 점유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고 3번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가 돼요? 소재기 시부터. 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죠. 따라서 3번 선의의 점유일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목적물 인도 전까지 수취한 과실은 점유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X죠. 언제부터 악의가 되죠? 소재기시. 따라서 소재기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되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죠.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주점유 요건으로서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X.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하고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X죠. 좀 쉬었다가요. 16번부터 보도록 하죠.